좋아하는 곡이 한 곡이라도 있었어? 아 당연하죠. 아니 근데 저 형들이 너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웃는 거 너무 너 비웃냐 지금? 아니 준비된 대답 아니야 너무? 아니 이게 눈을 보면은 알았어 이게 안 볼게 얘기해봐. 뭔데 이게 너무 웃겨. 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진지하게. 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사실 저희한테 주셨던 그 달빛 소나타. 아 주말로 멍하니 누웠어 또 네 생각에 이게 사실 저는 되게 띵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띵곡 숨겨진 띵곡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들어도 너무 좋고 제 음악적인 영향 그걸로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골방에서 열심히 썼습니다. 제목도 달빛 소나타도 아니었는데 사실 그거 아 원래 아니었어요? 달빛 소나타 아니었지. 그럼 물라이트. 뭐 하여튼 있어 달빛 소나타 그거 넘어가자. 네.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옛날에 사클로 그 영어 커버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은 근데 저는 약간 그냥 형들 곡 중에 막 완전 터진 그런 곡들보다 진짜 숨겨진 약간 그런 곡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후유증. 아 후유증 대구 애들 대구 애들 그치 동준이가 하드 캐리 해줬지. K-팝인데 뭔가 팝 느낌도 나면서 약간 되게 뭔가 근데 그 곡은 창겸이가 재밌는 비하인드 하나 있는 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 뭐냐 그거 애플 이어폰 뭐야 그거 끼고 만든 거잖아 그거. 근데 사실 그거 끼고 만든 곡은 많아. 아, 많은데 그 노래도 그랬다는 거지.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지. 그거지. 그냥 기본 이어폰 줄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애플 그때 환경이 좀 그랬어가지고. 그때 환경이 그랬었어. 응. 그거 끼고 이제 그 만들었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곡이 그걸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뭐 앞에 내가 뭐 후후후 뭐 만들고 뭐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뭐 아티스트나 뭐 앨범. 제 또래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좋아하긴 하는데 크리스 브라운이 제일 뭔가 그 요새 말로 그 고트라고 하잖아요. 언제든 모든 세월을 거슬러서 저는 1집 때부터 쭉.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우. 개인적으로 물론 공장처럼 진짜 너무 많이 작업량이 그치, 많아서 그치. 그렇긴 하지만 언제 들어도 트렌드에 안 뒤처지고 오히려 트렌드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고 맞아. 이제 김미댓 그 들어있는 그 앨범 있잖아요. 그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듣고 있는 것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 브라운이 약간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앨범 내는 경향이 있어. 같아요. 네. 그 사람 언제 쉬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맨날 놀고 맨날 개차반처럼 할 것 같은데 앨범 막 내면은 막 27트랙 막 30트랙 막 이러고 네. 열심히 앨범 내지. 노래 너무 잘하긴 하고. 지금은 좀 많이 취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영향 많이 준 건 이제 브라이슨 틸러 그 트랩 소울 앨범. 그치 그 앨범이 좀 네. 그런 느낌의 R&B가 약간 처음 나왔을 때. PB가 완전 메이저 네. 씬으로 팍. 네, 전 듣고 충격이었어가지고.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 사실 제가 이제 아이돌 했을 때도 멤버 형들도 이제 보컬적으로나 이제 형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데스노트 써있겠네. 창겸이랑 나랑 이제 그 너가 처음 K-팝 우리 그 걸그룹 트랙 줘가지고 작업 너가 했던 거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제 창겸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놀랬던 게 네가 K-팝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음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뭔가를 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음악적으로 별로 그렇게까지 부딪히지 않고 하는 것도 좋아했던 음악이나 들었던 음악이 좀 비슷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 어느 정도 음악을 듣고 나서도 되게 좋아하는 앨범들이 크리스 브라운이고 1집 앨범 아직도 듣고 있고 막 요 이런 거 있지. 네. 그리고 뭐 러니드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게 나는 우리 프로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카스토치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라고 생각하거든. 김미대시랑 이런 거 보면. 그때 당시 앨범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네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나 그리고 브라이슨 틸러 그 돈트 그 앨범 말고는 그 뒤에부터는 얘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네. 그 정도로. 공백이 되게 또 길었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귀가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공통점이 있네 확실히. 결이 비슷하니까 팀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그럴 만한 또 destined to be 약간. 또 그런 건 있냐? 너는 이제 K-팝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우리가 아까 너무 전 인터뷰에서 너무 지금 그거 편집해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내가 이거 지금 K-팝 한다고 한 게 좀 후회될 때 너무 싫을 때 있어?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냐면 내가 방금 창겸이는 좀 괜찮게 대답했는데 나 좀 아. 전에 너무 싫은데요 막 이래가지고 나 지금 약간 야 하기 싫다. 거의 그 수준. 난 안 할 거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얘기를. 너 혹시 있어 그런 적이? 우리 팀 이제 들어온 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한 달이 약간 진짜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추하기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네. 왜 이렇게 작업실에만 있어야 되지?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딱히 그 뭐야? 어떤 거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이나믹하잖아요. 되게 케이팝 자체가 막 이런 장르에도 하고 막 저런 장르에도 하고 막 막 멜로디 라인도 너무 다양하고 막 꽂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앨범 할 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나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트랙 할 때는 재밌고 제가 처음 해보는 거나 막 진짜 모르겠는 트랙 할 때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네. 약간 이런. 나 이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때 이제 막 혼자 이렇게 막 되게 우주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크리스 브라운이나 브라이슨 티너나 우리가 지금 뭐 프로듀서들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힙합이나 루브 음악 기반이니까 기본적으로 탑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여백이 많은데 그쵸. K-팝은 사실 뭔가 트랙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고 계속 변형되고 이러니까 네. 거기서 오는 혼란이나 뭔가 장치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약간 혼란이 왔구나. 네. 음악적인 거에서. 네. 아 그래. 예를 들어 뭐 벌스에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B 파트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사비가 또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제가 하던 음악들은 이렇게 뭔가 웬만하면 다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빌드업하면 되는데 안 지루하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약간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래퍼들이나 뭐 아티스트들이 막 그냥 부스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맹맹하니까. 그렇지. 네. 트랙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계속 변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필취해서 하다 보면 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리밋인가? 약간 이러면서. 우리가 또 그것도 심하긴 하지. 그냥 근데 그게 우리 회사와 팀의 색깔이. 그치. 그래도 우리가 더 심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얘기했잖아. 나는 네가 1년 안에 뭘 제대로 된 걸 만들 거란 생각 안 한다. 근데 그거를 되게 그래도 너가 감각적으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했지. 창겸이랑도 되게 놀랬었어. 데뷔가 어쨌든 트와이스 타이틀이 첫 번째 크레딧이잖아. 네. 대단한데? 사실 저는 제 데뷔가 이렇게 유명한 그룹일 줄도 몰랐고 사실 걸그룹일 줄도 몰랐고 왜냐면 제 안에 그런 감성 그런 게 있나도 약간 몰랐었으니까. 그지 뭐 작사하긴 하지만. 네.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빌어서 그러면 뭐 보시진 않겠지만 내가 이제 오랫동안 K-팝 업계에서 일하면서 내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과정에는 네. 아티스트, 그리고 레이블 관계자분들의 어떤 그런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 한번 알려. 그 이제 담당자분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인 팀장님 그리고 네. 트와이스 멤버분들 정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여기서 됐고요. 자, 너는 저기 뭐야? 뭐 영감의 원천, 뭐 뮤즈 뭐 이런 게 있냐? 영감의 원천이요? 안 풀릴 때 어떻게? 안 풀릴 때는 이제 웹 서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웹서핑 한다고? 너 인터넷 하고 있냐? 작업 안 돼요? 이런 질문을 그러는데 아니 왜 논다고 너 지금. 아니 사실 사람이 이제 그냥 작업만으로서 영감을 얻기는 힘드니까. 그렇지. 그게 가장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사람의 뇌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뭔가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 그게 좀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쓸 게 없긴 하지만 저는 술 마셨을 때 조금 더 아이디어나 약간 그런 그때는 녹음은 못하지만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영감의 원천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영감의 원천은 그냥 처박혀 있는 거 같아.
이겨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질문을 되게 많이들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한테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법은 많지만 난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나도 나랑 똑같더라고. 아 대부분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니면 뭐 너처럼 이제 인터넷 하고 네. 웹툰 보고 다 그렇더라고. 구글로 해외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구글 지도 보고. 그럼. 아 맞다. 전 그거 있네요. 제가 모니터 위에 그 또 큰 모니터 그 달려 있잖아요. TV. 거기로 이제 해외 여행 유튜브를 틀어놔요. 막 4K 해가지고 워킹 어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찍는 거 그거를 네, 뭐 워킹 LA, 워킹 오. 도쿄. 거기 또 지나가면서 또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약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난 라이브로 한강을 켜놔. 그거는 신용식 진짜 기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아, 근데 우리 너무 찐따 같다. 아니 뭐못갈 것도 아닌데 그걸 찐따같이 그렇게 근데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래.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너 지금 DAW 뭐 쓰지? 싶어서? 저 프로툴이요. 프로툴.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아카데믹하게 이제 교육적으로 좀 가보면 그 전에 썼던 게 로직. 그러니까 로직을 쓰다가 프로툴로 전환하게 된 계기랑 탑라이너로서 이제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장단점 뭐 이런 게 있나? 일단 바꾸게 된 계기는 음. 형이 바꾸. 본인은 쓰지 않으면서. 업계 표준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해봐. 그래서 뭐 아니 뭐 그게 일단 컸지만 저도 녹음을 다니잖아요. 디렉팅하거나 이럴 때. 디렉팅, 네, 디렉팅하고 할 때 제가 어쨌든 더 그걸 보기 쉬워야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송캠프도 그렇고 제가 혹시나 만져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게 더 쓸모 있으니까. 아 레코딩 엔지니어 역할도 할 수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업계 표준이고 이러니까 네가 뭐 세션을 봤을 때 이해하기도 더 쉽고. 네. 그치? 뭐 셀렉하기도 쉽고 캄페인 그치?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작업할 때도 네가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들. 네. 그래 뭐 일단 그 우리 둘만 나오는 저기 첫 번째 편도 망한 마당에 우리 이 두 번째라고 뭐가 그렇게 잘 됐겠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근데 아까 우리 둘이 한 거보다 낫거든 지금. 지금은 훨씬 나은 거야. 지금이 훨씬 나아. 나 알지? 우리 둘이 얘기하면 사투리밖에 안 돼서 우리 둘이서 직접 보고 얼굴 보고 서울말 할 수가 없어. 알지? 그래서 이제 너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부터는 좀 이제 너도 좀 참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네. 나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하고 약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약속도 될 것 같아서 네. K-팝 작곡가로서 목표가 있다면 저는 사실 뭐 뭘 딱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제 음악적인 이제 뭐 견해도 좀 깊어지고 색깔이 좀 더 짙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 주드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딱 느껴질 만큼 그렇게 제 스타일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어프로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주드 스타일이네. 네. 이거 작곡가 주드 같은데 이런 느낌? 네. 네. 멋있네. 어렵지. 어려운데 어렵네. 너 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라면 할 수 이런 말. 프라이데이와 함께라면. 창과 함께라면 갈락틱과 함께라면 어쨌든 저한테는 저희 유튜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촬영은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촬영을 오늘 하루 만에 일단 해보긴 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약간 좀 두렵긴 하지만 다음 왜 몰라? 알지. 망했지. 감독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무튼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는 일단 부딪혀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흑역사가 이게 저희 앞으로의 더 밝은 미래를 그래도 잘 나오길 바라면서. 잘 나오길 바라면서 뭐 좋아요, 뭐 댓글, 뭐 알림 설정 이런 거는 해주시면 좋은데 해달라고 일단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자신이 좀 있을 때 그건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일단 열심히 해보겠고요. 자, 갈락티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힘들어. 아니 우리 생각해보니까 트와이스 우리랑 학교 해놓고 왜 그 질문을 안 했어? 그러게요. 처음이니까 뭐 약간 깜빡할 수. 아니 나 그래서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쿠키 같은 걸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K-pop 데뷔 첫 크레딧이 어쨌든 트와이스 가사 쓴 걸로 네. 가사 쓴 걸로 됐잖아. 네.
어떠냐고 소감이? 굉장히 다시 하면 안 돼요? 대본 쓴 거 같잖아! 계속 얘기해. 아니 그냥 일단은 가사를 원래 보통 제가 쓸 때는 막 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대중에 포커스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제가 그걸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수정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뭘 느꼈냐고. 제가요?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네. 그게 다야. 아니 근데 사실 말한 거 같아.